여러분 안녕하세요, 롱장입니다. 제 채널을 보시는 많은 분들의 꿈이 건물주거든요. 그래서 분노와 시기의 대상인 동시에 우리 꿈 중에 하나인 건물주에 대해서, 그리고 경제적 자유에 대해서 오늘 3가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원래 하고 싶은 얘기는 따로 있었는데 아무래도 오해의 여지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공부하고 발전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고, 그런 모습을 공유하고 싶은 사람인지 여러분들이 아마 제 인생을 부러워하시거나 닮고 싶진 않을 거예요. 상당히 좀 쉽지 않죠. 사실 내 인생 탱자 좋다라고 말할 사람은 없겠지만 쉽지 않습니다. 직장생활 다닐 때보다 행복도나 만족도나 윤택함은 너무나 높지만,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높지만, 그렇다고 제 인생이 쉽고 슬프지 않고 외롭지 않고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바닥도 쉽지 않다, 이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단 3가지 중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냥 편안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일단 첫 번째로, 여러분 건물주가 되고 싶으시잖아요. 근데 건물주가 되고 싶은 이유를 명확히 정리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건물주가 되고 싶은 이유는 더 이상 노동을 하지 않고, 관리는 할 수가 있겠지만 더 이상 노동을 하지 않고, 남한테 아쉬운 소리 하지 않고, 그리고 주가 된 입장에서 내 인생을 편안하게 살고 싶어서 그런 거거든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거 나쁜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해야 되고, 또 사회에 기여도 해야 되겠지만, 건물주가 되신 다음에 지금 하고 계신 고된 노동을 그만하고 내가 원하는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건물주가 되고 싶으신 거예요. 하지만 한국에 있는 모든 건물이 그런 생활을 주지 않아요. 아마 극소수의 건물, 극소수라 하기엔 좀 상당수가 될 수 있겠지만, 너무 단편적인 예로 지역만 따져도 강남이나 서초나 그리고 마포나 아니면 성수나 하다못해 송파, 요 정도는 돼야지 좀 괜찮은 건물이 있고, 물론 월세 수익이 충분히 나오는 건물들은 꽤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원하는 인생을 줄 수 있는 건물은 제한적이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무슨 말이냐면, 건물을 고르는 눈, 그리고 운, 그리고 돈이 충분히 모여 있어서 삼박자가 두루 맞아야 여러분이 원하는 인생을 줄 수 있는 건물을 만들 수가 있는 거지, 그게 아니고서는 아마 여러분이 원하는 것과 다른 방향으로 여러분 인생을 이끌어갈 수도 있거든요. 건물이 여러분을 자유롭게 하는 게 아니라 건물이 여러분의 목을 죄는 경우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코로나 시기에도 잘 이겨내신 분들은 이제 일어나고 있지만, 무너진 건물주도 있었다는 거, 그리고 잘못된 매도나 매수를 하신 분도 있었다는 거 잊지 마시고, 평소에 건물 공부를 하고 충분히 자산을 모으고 여러분이 원하는 인생이 뭔지 구체적으로 알아야 맞는 건물을 매수하시고 내가 원하는 인생을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꼭 아셔야 돼요. 구체적으로 어떤 건물을 원하는지를 지금부터라도 하나씩 만들어 가셔야 되는데, 이게 급해 보이지 않고 손에 잘 안 만져지고 추상적이다 보니까 뒤로 미루시는 경우가 있는데, 되던 안 되던 지금부터 공부를 하셔야 돼요. 지금부터 공부를 해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요. 막상 하시다가 좀 잘 되기 시작하면은 재미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내용인데요. 이건 굉장히 사람마다 다양해요. 너무 다양해서 제가 하나로 정리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릴 정도인데요. 많은 분들이 부자들은 돈을 잘 안 쓴다고 말씀을 하세요. 좋은 자동차를 안 타거나 좋은 옷을 안 입는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평소에 여러분이 내가 어떤 차를 원하는지, 뭘 가지고 싶은지, 어떤 옷을 가지고 싶은지, 아이들 교육은 어느 정도 시켜주고 싶은지, 소비에 대한 공부, 나에 대한 공부, 내가 어떤 인생을 누리고 싶은지 공부가 안 돼 있으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요. 제 주변에 실제로 있는 경우인데요. 열심히 하세요. 열심히 하셔서 건물주가 되셔서 자유를 얻으셨어요. 근데 건물주가 돼서 자유를 얻었다고 해서 월세가 말도 안 되게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는 항상 우리 주변에 극단적인 예를 들잖아요. 근데 월세에는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월세에 한계가 있는데 정작 건물주가 되고 일을 안 하고 시간이 비기 시작하면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소비를 시작을 해요. 취미생활, 골프도 치시고 스포츠도 더 하시고 옷 쇼핑도 좀 자주 하시고, 아무래도 여가 시간이 많으니까 먹는 것도 늘어나시고, 그리고 자동차도 튼튼하고 좋은 거 타고 싶어 하시거든요. 그러면 소비가 늘어나면서 월세만으로 더 이상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생기세요. 그래서 또 일을 하세요. 여러분 주변에 있지 않으세요?
그래서 사실 진짜 부자는 소비를 약간 줄이고 아끼고 현명하게 생활한다는 게 뭐냐면은 사실 내가 경제적 자유를 얻은 다음에 그 패턴을 지켜나가시는 분들이 약간 그런 형태를 띠세요. 근데 거꾸로 내 소비 생활을 먼저 만들어 놓고 그에 맞는 월세나 그에 맞는 그 오르메리칸 수입 시스템을 만드신 분들은 더 자유롭게 거기다 플러스 알파로 여행까지 다니시면서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찍어서 컨텐츠를 만드시면서 더 큰 자유를 누리신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제 주제에 뭐 그런 거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는 자기 소비 패턴이나 내가 원하는 인생을 어느 정도는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알아야지 내가 돈이 얼마나 있어야 되는지, 그리고 내가 어떤 것들을 좋아하는지 알고 내가 경제적 자유를 얻은 다음에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경제적 자유 원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원하는 거 하는 인생이잖아요. 그거에 맞는 수익을 만들어내는 방향으로 가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만약에 건물을 통해서 월세를 통해서 자유는 얻었는데 그 다음에 소비가 늘어난다? 그럼 또 일을 하셔야 돼요. 돈 엄청 많은데 하루 종일 일하는 사람, 또 소비를 위해서 추가적인 노동을 하는 인생을 원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은 와닿지 않으시겠지만 지금부터 낭비를 하시고 돈을 안 모으고 차를 사고 이러게 버리시면 아예 처음부터 부자가 될 수가 없는 건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부자들은 돈을 써요, 여러분. 근데 이게 두 종류로 나눠보셔야 돼요. 본인의 오르메리칸 수입, 가지고 있는 돈만으로 그걸 다 누리시는 분이 있고요. 오르메리칸 수입 시스템을 만든 다음에 그 소비를 위해서 또 일을 하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 부자들 엄청 바쁜 거 아시죠? 그분들 중에서 본인의 늘어난 소비 생활을 지탱하기 위해서 노동하시는 분이 또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분들 공통점이 기존의 소비에 대해서 잘 모르시다가 내가 원하는 것들에 대해서 모르다가 뒤늦게 알게 되거나 뒤늦게 이런 것들이 늘어나신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나는 자유다라고 느꼈다가 또 노동을 하게 되는 경우니까 더 힘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다 하란 게 아니라 여러분이 돈을 벌어 가시면서 내가 원하는 게 뭔지에 대해서 좀 정리도 하고 몇 개는 좀 가져도 보고, 차도 내가 뽑아 봐야지 이게 유지비가 얼마나 드는지 알고, 애도 교육을 시켜 봐야지 얘가 될지 안 될지 어떤 교육이 더 필요한지 알 수가 있고, 옷도 좋은 옷을 입어 봐야 이 옷을 입었을 때 내가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나한테 가성비가 있는지 가치가 있는지, 사회가 나를 또 어떻게 다르게 대할 수도 있는지. 아닌 사람도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옷을 멋있게 입어봤자 별로 이제 돋보이는 게 없지만 본인 기분이 되게 좋을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또 옷을 되게 잘 입으면 사회적으로 더 큰 메리트가 돌아오는 분도 계시거든요. 연예인들을 보세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비에 대해서도 저는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미리 성공한 부자분이 저한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처음에 저는 그 사람이 가짜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저런 얘기 하는 거 보니까 가짜다. 근데 아니더라고요. 사람이 돈이 좀 생기고 나이가 들고 가정이 생기면은 돈을 점점 더 벌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할 주제는 아닐 수도 있겠지만, 저도 잘 못하는 부분이지만, 여러분들이 원하는 차나 아니면 애들의 교육 형태나 주거 형태나 이런 것들, 내가 경제적 자유를 얻었을 때 이걸 유지가 가능할지도 중요하겠지만, 혹시 내가 너무 억누르고 있어서 나중에 경제적 자유를 얻은 다음에 이게 늘어나면서 터져서 자유를 다시 반납하고 또 추가 노동을 해야 되진 않을지도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분들 꽤 많습니다. 그래서 부자는 되게 바쁘다라는 편견이 있는데 아닌 분도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분도 있고 저런 분도 있는데, 어쨌건 결론은 어느 정도 적절한 내 소비에 대한 공부는 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은 소비를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돈 벌어서 관뚜껑에 넣어갈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지금 저랑 같이 공부하시면서 경제적 자유를 얻어갈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이 분야가 사람들이 공감을 해주지 않아요.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미워하는 사람이 있지 공감을 해주지 않는데, 문제는 이게 또 하다가 잘못되면 망할 수도 있거든요. 극단적인 공포감과 어떤 시련 이런 것들을 겪을 수가 있는 분야예요. 큰 돈이 오가니까. 하지만 그 모든 과정이 여러분이 선택하고 여러분이 했고 결과가 나왔을 때 과실도 여러분 거기 때문에 책임도 여러분 거고, 주변에서 공감을 해주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뭐 힘들다, 나 요새 죽겠다 이런 얘기 해봤자 엄살떠지 몰란 얘기가 나올 것이고, 여러분 제일 가까이 있는 분들도 여러분이 뭐가 힘든지, 뭐 때문에 고민하는지, 뭐 때문에 잠을 설치는지를 뭐 이해를 해준다고 말은 할 수도 있지만 이해해주지 못해요. 그래서 온전히 여러분 몫인데, 여러분이 이제 직장을 다니시면 동료들끼리 얘기도 하고 이런 감정을 나눌 수도 있고 업무가 있으면 나눌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쪽은 안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겨내야 돼요. 레버리지를 쓰시던 누구한테 부탁을 하던 내 일에 대해서
레버리지로 그분께 맡길 수는 있겠지만 공감은 안 돼요. 그러니까 결정도 책임도 다 여러분 거거든요. 저도 투자하면서 위기들이 있었고 지금도 문제가 있지만 결론적으로 모든 결과물은 제가 책임을 져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위로 올라가는 게 더 어려운 것 같고, 한번 회사나 아니면 누군가 일을 대신하는 관성이 젖으면은 이 자리에 오고 싶어 하는 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저도 어떻게 보면은 이게 이런 거구나라고 깨우치고 좀 하기 싫다라고 느끼는 부분도 있어요. 실질적으로 너무 힘드니까 좀 내려놓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것도 있는데 내려놓는 게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회사는 일을 하다가 나한테 너무 안 맞고 내가 너무 이게 뭔가 좀 안 되겠다 싶으면, 물론 여러분들이 뒷정리를 굉장히 잘 하시겠지만 사표나 휴직은 가능하잖아요. 투자나 내 개인 사업이나 이런 건 스톱이 안 돼요. 자영업도 스톱이 잘 안 되고 제가 하는 투자도 스톱이 잘 안 돼요. 돌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고, 대출이자가 나가는 부분도 있고 세금도 나가거든요. 그래서 한번 시작하시면은 장점이자 단점인데 스톱이 안 된다는 거, 그리고 외롭다는 거, 여러분이 다 알아서 해야 되는 부분이 대부분이고, 이거는 알고 시작했으면 좋겠다는 거, 이렇게 세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켰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네요. 첫 번째는 여러분이 원하는 건물은 여러분이 원하는 건 건물주지만 정말 더 원하시는 건 경제적 자유로운 인생이다. 그리고 그걸 줄 수 있는 건물은 제한적이니까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나중에 경제적 자유를 얻은 다음에 소비가 갑자기 늘어나면 또 노동을 해야 되니까 평소에 내 소비에 대해 내 스스로에 대한 관찰도 하자. 그리고 세 번째는 선택도, 그리고 이제 모든 행동도, 그리고 결과도 다 내 거니까 여기 이 분야는 중간에 멈추기가 어렵고 내가 책임져야 되고 그만큼 외롭다. 이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켰습니다. 저랑 같이 노력하시는 분들한테 좀 마음이 와닿고 도움이 되시는 내용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많이 해드리고 싶은데 중간중간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플 때도 있는데요. 이겨내야 되겠죠? 예. 오늘도 힘내시고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